3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많았죠. 따뜻한 국 대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고 눈빛 속엔 예전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래된 부부들이 다시 사랑을 회복한 5가지 말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이 작은 말들이 어떻게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1. 고마워. 작은 감사가 큰 울림이 되다. 첫 번째는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서로의 노력이 이 말 한마디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국 침묵을 낳고 침묵은 서운함으로 바뀌죠. 이정혜 씨와 박영호 씨는 결혼 38년 차 부부입니다. 정혜 씨는 손재주가 좋아 뜨개질과 반찬 만들기를 즐기고 영호 씨는 늘 조용한 성격이지만 아내 앞에서는 유난히 말이 많아집니다. 두 사람은 고양시 오래된 아파트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죠. 함께 늙어가며 웃고 다투고 또 화해하며 그렇게 부부는 매일을 살아냅니다. 이정혜 씨가 잔잔한 목소리로 식탁에 놓인 된장국을 휘젓다 말합니다. 여보, 어젯밤 설거지해줘서 고마워요. 솔직히 나 좀 놀랐어요. 당신이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박영호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신문을 접습니다.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당신이 늘 하던 건데. 어제는 당신이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 허리도 안 좋아 보이고. 사실 요즘 무릎이 자꾸 시큰해서 당신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이정혜 씨는 그날 이후로 작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영호 씨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말에 익숙해져 갔죠.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줄 때도 택배 상자를 문 앞까지 옮겨줄 때도 그녀는 꼭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아이들 챙기랴, 생계 걱정하랴, 고맙다는 말보다는 왜 이것도 안 했어? 라는 말이 더 많았죠. 그땐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많이 기대고 살았지. 말은 안 했지만 늘 고맙긴 했어. 이제라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늦지 않았어요, 여보. 지금이라도 우린 다시 말할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라는 말은 작은 칭찬 이상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증거였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했죠. 말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는 하루 이틀 지나며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둘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혀주었습니다. 미안해.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두 번째 말은 미안해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용철 씨와 미자 씨는 결혼 40년 차 부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끔 벽처럼 느껴지곤 했죠.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 어제 그 말 너무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 진짜 서운했어요. 김용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알아.
나도 말하고 나서 후회했어. 그냥 갑자기 짜증이 나서 하지만 미자야, 미안해. 그 말 진심 아니었어. 내가 늘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다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혈압도 높고 자꾸 짜증내면 건강에도 안 좋고 나 그냥 당신 오래오래 곁에 있고 싶은 거야. 나도 그 마음 알아. 정말 알아. 근데 그걸 자꾸 까먹고 내 기분대로 말하게 돼.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마음 먼저 생각할게.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을 꺾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용철 씨는 그날 이후 짜증보다 먼저 사과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먼저 말을 꺼내며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침묵은 점점 줄어들었죠. 과거의 용철 씨는 사과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방을 나가거나 며칠씩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낸 적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사과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금이 가게 된다는 것을. 당신이 먼저 미안해라고 말해주니 마음이 풀려요. 우리 사이 아직 괜찮구나 싶고 나도 너무 몰아세운 건 미안해요. 부부 사이의 사과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래 걷기 위한 마음의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미안해라는 말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다시 찾기 시작했죠. 혹시 여러분도 오래된 침묵을 깨고 싶으신가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3. 도와줘.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합니다. 세 번째 말은 도와줘입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버릇은 관계의 벽을 높입니다.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건 약함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순덕, 올해 66. 오랫동안 살림을 도맡아 해온 성실한 아내이고 그 곁엔 남편 이만호 70. 은퇴 후에도 종종 마당을 손질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정순덕 씨가 낡은 상자를 꺼내다 무릎을 감싸며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무거워서 못 들겠네. 여보, 좀 도와줄래요? 아이고, 왜 혼자 하려고 그래? 말만 하지. 허리 다칠 뻔했네. 괜히 미안해서 그랬죠. 당신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편하네요. 내가 다 안 해도 된다는 게 마음이 좀 놓여요. 과거의 순덕 씨는 늘 혼자 무리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건 부부 사이를 더 끈끈하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 돌보던 젊은 시절 홀로 감당하던 순덕 씨. 그땐 뭐든지 내가 다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도 살림도 친정일도. 말 안 해도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해야 도와주더라고요. 손을 꼭 잡으며 만호 씨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꼭 말해. 무거운 것도 마음도. 혼자 들지 말고 나랑 같이 들어. 도와줘라는 말은 함께 짐을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순덕 씨와 만호 씨는 이제 서로에게 더 자주 손을 내밉니다. 말로 표현하는 신뢰는 부부 사이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4. 괜찮아. 용서와 위로의 말. 네 번째 말은 괜찮아입니다.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고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말 한마디가 마음속 응어리를 녹입니다. 서울 북쪽의 조용한 동네, 작고 낡은 주택 한켠에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조병호, 올해로 75세. 말수는 적지만 속정 깊은 전직 버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하수님, 72세. 잔소리가 늘지만 그 누구보다 남편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병호 씨가 머뭇거리며 책상 위 봉투를 아내에게 내밉니다. 순임아, 이거 내가 몰래 해둔 보험금 통장인데 그동안 말 안 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너 고생 안 하게 하려고. 아내 수님 씨는 말없이 봉투를 열어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여보, 그동안 얼마나 혼자 걱정했을까? 왜 그걸 혼자 안고 있었어, 바보야? 괜히 말하면 당신 마음만 무거워질까봐. 근데 오늘은 왠지 그냥 말하고 싶었어. 괜찮아. 이제 말해줘서 고마워.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니까. 괜찮아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불안과 실수, 부족함마저도 품겠다는 말이죠. 병호 씨와 수님 씨는 그날 이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싸주는 말, 괜찮아. 그것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5번째 말, 사랑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사랑의 말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5. 사랑에 익숙하지만 가장 강력한 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 사랑해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말하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잊기 쉽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마당에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강정혜 씨와 김성호 씨. 50년을 넘는 결혼 생활을 함께하며 이제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정혜 씨가 살짝 웃으며 성호 씨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요즘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특별해진 느낌이에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예전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았는데 요즘은 하나하나의 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 정말 그렇네요. 매일 아침 여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이제는 감사한 일이 돼버렸어요. 나이 들면서 그런 걸 깨닫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순간이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 우리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잖아. 맞아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 사랑해, 정말. 사랑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그동안 쌓인 모든 시간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정혜 씨와 김성호 씨는 서로에게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며 그 의미를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해라는 말이 가벼운 느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걸요. 사랑해요. 사랑해. 늘. 사랑해라는 말은 매일 반복되지만 그 말의 힘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서로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이런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말들이 모여 그들의 관계는 더 견고해지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전할 때 그 힘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은 그저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마워, 미안해, 도와줘, 괜찮아,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